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지금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 가보면 뭐 공화당 말할 것도 없이 그 민주당 계열 인사들도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의 어떤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도 뭔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대안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조건적인 협상, 대화 같은 유화적인 것부터 뭐 군사적인 폭파 같은 아주 매파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뭐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 그랬다가 뭐 또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도 하겠다고 했다가 뭐 굉장히 또 핵 문제는 중국한테 나서라고 했다가 또 한국 핵 때문에 걱정되면 너희들 뭐 핵 개발해라 이런 말까지 해서 NPT의 정신하고 아주 위배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최근에 이제 안보보좌관도 이제 좀 정해지곤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심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트럼프가 2000년도에 그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쓴 책이 The America We Deserve, 뭐 우리가 누려야 할 미국 좀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북한 핵시설, 그러니까 영변에 있는 북한 핵시설의 정밀 타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쓴 책 크리플드 아메리카, 불구가 된 미국에서는 이란의 핵 합의, 미국과 그러니까 P5+1과 이란이 한 핵 합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즉 더 제재를 강화할 시점에 그런 합의를 해서 제재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란이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뭐 항공기를 뭐 100몇십 대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당히 대북 강경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플린도 원래 군 출신이고 DI 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강력한 제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북한이 지난 10월 20일 날 무수단 미사일 실패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 도발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보는 것이죠. 소위 군사적 개입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혹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나오고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이 상당한 대화 공세, 평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의 경험과 저의 관측으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조금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 상당히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위장된 평화 공세죠.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트럼프도 원래 비즈니스맨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당근을 주고 말 안 듣면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기분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봐요. 그럼 그 당근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해지면 당연히 채찍으로 나올 겁니다. 제재를 더 강력하게 쓰고 심지어는 군사적 옵션 얘기 그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 번도 그런 군사적 옵션이라는 건 어느 정권 하에서도 배제한다 얘기를 한 적은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군사적 옵션을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가령 부시 주니어 때는 군사적 옵션 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고 오바마 때는 그런 걸 안 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정책 그 옵션 선택지 중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건 항상 있었다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소위 그 최근에 중국의 그 외교부장 왕이가 내놔서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중국 애들이 쓰는 말이니까 뭐 북한의 핵포기죠. 북한의 핵포기와 그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의 뭐 당사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차치하고 어쨌든 이 핵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북한은 전혀 핵포기 의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딜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추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안전보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 본토가 북한의 그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북한이 자체적인 그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굳이 뭐 핵포기를 하면서 다른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평화협상이라는 건 상당히 위장된 평화공세의 하나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딜메이커, 딜브로커인 사람이 볼 땐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새로 된 그 플린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 얘기를 쭉 보면은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어떤 보상,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에도 합의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자신과 외교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그 주변에 존 볼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패턴의 반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처음에는 트럼프 기질상 뭔가 딜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평화협정 얘기를 어떤 핵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과 묶어서 얘기할 때 결국 그 과정에서 실패할 것이어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드라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호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확신에 찬 전망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이 다시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는 것.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또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의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다시 물론 여기서는 강과 온 사이에 그 혹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에 와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우리가 힌트를 받을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협상도 하겠다고 그랬다가 햄버거 협상,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강경한 것도 얘기했다가 또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은 물론 군인 출신이고 정보국장 출신이어서 강경한 태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주안점은 중동에 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옛날에 꼭 저희가 기대했듯이 2008년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었었을 때 아마 똑같은 패턴으로 나간다면 이를테면
새로 생긴 미국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좀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선제적 행동으로 선제적 도발로 나가면 똑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싱턴의 기류가 상당히 옛날보다는 그리고 8년 동안의 전략적 인내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러한 선제적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8년 전에 오바마에게 기대했던 것은 오바마에게 미리 노벨 평화상까지 주면서 또 우리가 환호했던 이유도 오바마라는 뭔가 좀 멋져 보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냉전적 체제를 종식하는 정치적 업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것이다. 꼭 그랬거든요. 그런 기대 때문에 오바마의 등장에 대해서 마치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만들어냈던 시점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저기 북한은 그 사이에 핵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어졌고 우리의 대북 정책은 강화 위주로만 강화 일변도의 정책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워싱턴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우리의 강압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북미 관계, 한반도의 남북 관계하고는 진전이 없었다. 우리가 뭔가 틈을 만들어내는 구도. 이게 저는 대북 관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북미 관계의 진전. 그리고 그것이 또 한미동맹에도 서로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한국이 가져야 하는 외교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 4년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정오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죠. 일본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정오 그 자체는 결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오의 바탕 아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판단일 텐데 그것조차 그저 정오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난 9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강압 정책만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져 버렸다.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이래서 아마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발에서 리뷰를 하게 될 때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 당사국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이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하는 것으로 미국을 견인해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고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누가 주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관한 우리의 비전들이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조금 좀 잘 만들어지고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하면요. 그러니까 가령 북한의 그 핵 포기 의사가 확실하고 그런 핵 포기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우리가 확보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그 합의 이것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핵 동결을 대가로 하는 경제적 보상에 합의를 한달지 하면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반복일 뿐이다 하는 것이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하는 좀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만 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대결적 자세라는 것만 해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저는 어떠한 안보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즉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 그 정권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 그래서 궁극적인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끌어안고 가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중단 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전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특강도 했고 여러 곳에서 인터뷰도 했고 또 페리 프로세스에 관한 소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미국 내도 북한은 어쨌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북한에는 약간 좀 딱핵파라고 부를 수 있죠. 딱치고 핵.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가지겠다. 이런 그룹들이 있고 미국 내에도 협상파가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아마 북한에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져서 만약에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미국 내에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북한 협상파들의 논의가 뭐 트럼프가 됐다고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윌리엄 페리 장관이 와서 했던 얘기 중에 대단히 물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하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핵 보유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다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거기서부터 그 현실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정치적으로 선언해둔 터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랬지만 윌리엄 페리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북한의 목표가 3가지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체제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북한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좀 놀라운 것이 뭐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걸 어떻게 미국이 협상 카드에 놓고 북한의 목표에 맞춰줄 것이냐를 워싱턴이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비핵 개방 3천 비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경직된 입구로 해서 멈출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넓혀놓고 해야 될 것이다. 네. 역시 북핵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두 분이 가장 차이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